안녕하세요. 드림TV입니다. 시험이 2달 정도 남은 지금 시험 마무리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시험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인 뽀개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총 3가지 순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순서에서는 이 뽀개기가 무엇이며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다음 순서에서는 이 뽀개기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3번째 순서에서는 뽀개기와 관련하여 자주 나오던 질문을 말씀드리고 향후 컨텐츠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뽀개기란 정해진 기간 내에 전 과목을 빠르게 복습하기 위해 활용되는 스터디 방식인데요. 보통 전 과목을 보는 기간이 점점 짧아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시험 직전에 방대한 양의 내용들을 모두 보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다시 복습을 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데요. 이 뽀개기의 경우 보통 9월 초중순에 시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뽀개기를 시작하게 되면 이전과 달리 꼼꼼하게 디테일한 내용들을 공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인이 내용을 숙지했다고 생각이 들면 시작하시는 것을 권장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 이 뽀개기를 9월 말 정도부터 시작했고요. 딱히 정해진 시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지금 시작한다고 해서 꼭 지금 시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 직전까지 꾸준히 공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뽀개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공부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도록 횟수와 기간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 뽀개기를 혹시 시작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뽀개기의 장단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공부를 하면서 취약한 부분을 찾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 제가 자주 틀리는 부분이 어디인지, 어느 부분이 조금 덜 암기가 되어 있는지 발견하기 쉽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의 스터디 계획을 미리 세워놓다 보니 공부 범위를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해서 핵심 내용들에 대한 스터디를 진행하다 보니 핵심 내용들은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아쉬웠던 점도 있었는데요. 먼저 세부적인 내용을 놓치기 쉽다는 것이에요. 정해진 기간 내에 방대한 양을 보려다 보니 보던 내용만 보게 되고 세부적인 내용은 쉽게 놓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내용을 보는 시야가 좁아진다는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따라서 뽀개기를 지금 하고 계시거나 이제 막 시작하실 분들은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뽀개기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 뽀개기 진행 방법인데요. 뽀개기를 할 때에는 과목 또는 요소를 중심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과목을 기준으로 진행하는 경우 계획표는 다음과 같은데요. 여기 계획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 날짜에 본인이 공부할 과목들을 정해놓고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공부할 경우 가장 좋았던 것은 아까 공부했던 강론 내용과 지금 암기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연계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인데요. 이전까지는 이 요소들을 나누어서 공부하느라 연계가 잘 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 이렇게 공부를 진행하면서 서로 연계할 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또한 과목 단위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 매우 편했다는 것과 문제풀이 할 때 과목 단위로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매우 효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웠던 점도 있는데요. 이렇게 과목 단위로 공부하다 보니 비슷한 내용만 계속 나와서 좀 지루하고 집중력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부득이하게 일정을 변경하여 해당 내용을 공부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시 그 과목을 공부할 때까지 제법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다음으로 요소를 기준으로 진행할 때에는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요. 제가 활용했던 방법은 아니지만 아마 공부할 과목이 다양해지면 집중력이 조금 더 오래 유지되었을 것 같아요. 또한 이미 이렇게 요소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스터디 파트를 나눌 때도 조금 더 편하게 나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과목들을 공부하다 보니 교육과정과 강론의 연계가 조금 어려운 점, 문제풀이를 할 때 각 요소와 관련된 문제를 찾는 데 시간이 걸릴 거라는 단점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활용했던 뽀개기 계획표인데요. 저 같은 경우 과목을 기준으로 총 6회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왔고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꼭 휴식을 취해 주었습니다. 계획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국어나 수학의 경우 교육과정 강론의 내용이 너무 많아서 처음에는 이틀로 나누어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과학 강론도 하루 만에 모든 내용을 하려다 보면 스터디 시간이 4시간, 5시간 걸리는 것 같아서 아예 이걸 학년별로, 영역별로 나누어서 다른 여유가 있는 날에 쪼개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한꺼번에 모든 내용에 대한 스터디를 진행하다 보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서로 지쳐서 매우 비효율적이었어요. 그래서 해당 과목을 세부적으로 쪼개 시간대별로 진행하고 스터디 시간도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제 계획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에 텀이 잠깐 늘어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기간이 짧아지면서 놓치게 되는 내용이 많은 것 같아서 중간에 한번 텀을 늘려서 꼼꼼하게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3일 전에 뽀개기를 저는 마무리하였는데요. 그동안 놓쳤던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복습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여유를 가지니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뽀개기를 할 때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회독수에 지나치게 집중하지 않는 것이에요. 지나치게 무리한 계획을 세우다 보면 놓치는 내용들이 계속 누적되고 피로감만 증가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독수보다는 공부를 꾸준하게 유지하기 위해 뽀개기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습 주기를 중간에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놓쳤던 내용들을 한 번쯤은 다시 점검해야 시험 직전에 다시 한번 잡고 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휴식인데요. 이 시험 같은 경우 시험 직전까지 공부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성공의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아요. 적절히 휴식을 취하면서 잠시 숨을 돌리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 뽀개기는 단순히 하나의 공부 방법이기 때문에 본인과 맞지 않다면 과감하게 계획을 수정하시는 것을 권장하고 싶어요. 맞지 않는 뽀개기를 계속 끌고 가다 보면 공부 효율도 떨어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서 컨디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스터디는 한 번에 진행하기보단 적절히 나누어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직전에 마무리할 시간은 꼭 남겨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뽀개기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오던 질문들인데요.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이 뽀개기를 꼭 해야 되냐는 것이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뽀개기도 단순히 하나의 공부 방법이기 때문에 본인만의 방법과 본인만의 페이스가 있다면 그에 맞춰서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교직 논술은 언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 아까 일정표에서 휴식을 취하는 날 오전, 그리고 공부할 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날 약 이틀 정도를 진행하였고요. 시험을 한 달 정도 앞두고는 시간 단축을 위해서 개요 작성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글을 쓰는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험 직전에는 한두 번 정도는 하나의 글을 온전히 다 써보고 들어가는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또한 실전 대비 모의고사는 언제 어느 방식으로 준비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교직 논술과 같이 휴식을 취하는 날 오전에 문제풀이를 하고 시험 약 6주 전부터 실전 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모의고사에 활용했던 문제는 모교 모의고사 그리고 백구 모의고사였는데요. 이 정도만 풀어도 개인적으로는 충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틀린 문제는 꼭 자료나 지도서에서 정답의 근거를 찾아 오답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종종 받았던 질문인데요. 저는 공부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까지 공부를 잘해오다가 시험 직전에 컨디션 관리로 인해서 공부를 유지하지 못해 안타까운 결과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따라서 건강 유지를 잘하고 공부를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터디 진행의 경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오전, 점심, 저녁 이렇게 3번으로 나누어 진행했고요. 각 스터디는 최대 1시간을 넘지 않도록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중요한 내용, 그리고 이전에 물어보지 않았던 내용을 적절히 섞어서 질문하였고 비율은 약 8대2 정도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직전까지 이 스터디를 유지하기 위한 팁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격려하고 이해하는 것, 그리고 서로에게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 컨텐츠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1차 시험 전에는 2022학년도 임용시험을 대비해서 출제 예상 요소를 정리한 영상을 제작해보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점을 바탕으로 아직까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지 않은 요소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들을 정리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2차 시험 관련해서 영상들을 조금 더 보충해서 올리려고 하는데요. 2021학년도 임용시험에서 2차 고득점을 받으신 선배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또한 작년처럼 2차 시험을 대비하여 피드백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제가 서울에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지역이 서울과 경기라서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코로나 상황을 보고 다시 한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학전 선발 인원이 나오고 원서 접수를 시작하실 텐데요. 그동안 잘해오셨으니
해당 변수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하던 것처럼만 쭉 해주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힘들었던 올해를 너무나도 멋지게 잘 버텨주고 계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남은 기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